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짤방이라고 하죠. 진짜 지구를 부셔버릴 거야. 아파트 뽑아버려야 돼. 전봇대 뽑아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축제 때 너무너무 귀여운 걸그룹이 왔는데 남학생들이 본관을 뽀개버리겠다. 제가 본관에 있거든요.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지구를 뽀개겠다고 하는 거는 거대 악당들이나 하는 무시무시한 표현.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걸 보면 지구를 부시고 싶을까요? 논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요. Dimer Pulse Expression of Positive Emotion. 다이몰 폴스는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형적인,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이몰 폴스는 결국은 청개구리 같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를 느꼈는데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거를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정반대의 언행으로 나타내는 거죠. 부제가 이렇게 돼 있죠. Displays of both care and aggression in response to cute stimuli. Cute, 귀여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케어, 잘 돌봐주고 싶은, 그리고 어그레션, 공격하는 이 두 개의 전혀 상반된 표현이나 반응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큐트라는 말을 들으면 꼭 언급을 해야 되는 연구자들입니다. 오리아나 아라곤 교수죠. 꽤 오랜 시간 동안 큐트, 귀여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왜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걸로 유명합니다. 정말 귀여운 거, 정말 즐거운 거.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거나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완전히 휘감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의외로 평상심을 되찾고 싶은 욕구라는 걸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여움의 반대, 거친 행동, 기쁨의 반대, 슬플 때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모든 인간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압도적으로 행복하고 기쁠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이거 이상 큰 즐거움 가지기 어렵죠. 보는 우리들도 그렇게 기쁜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큰 슬픔이 일어난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는 경우도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합니다. 호메오스테시스. 평형 상태인 거죠. 신체든 마음이든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합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너무 배가 부르지도 않고 너무 배가 고프지도 않은, 딱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지점들이 있죠. 균형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이런 평상심에 대한 욕구는 한국 사람들한테 더 강한 걸로 나타납니다. 항상 균형을 맞추고 싶은 경향성이 동양 문화, 특히 한국에서는 강하죠. 그래서 외국 언론들은 금메달을 따면 한결같이 그렇게 우는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약간 의외다, 왜 저렇게 울까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호메오스테시스를 추구하는 우리 인간은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하나를 크게 느끼면 정반대의 행동이나 말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반대의 행동이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목에 나왔던 그 다이몰 폴스 익스프레션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황 30개를 두고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보고 너무 기뻐서 울어본 적이 있다. 나는 너무 신이 나면 소리를 질러본 적이 있다. 저도 있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생각하지 않는 휴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지휘관이 김중희, 자네 아주 부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휴가 일주일 동안 보내주마. 이게 저도 모르게 회의 때 나온 거예요. 회의 때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받았으면 아! 라고 했겠죠. 그런데 소리를 제외하고 보면 누가 봐도 격분한 표정이에요. 이거니까요. 화를 참는 표정인데 오히려 저는 기쁜 마음에 소리를 와 하고 지르는 그런 행동을 취했고 오히려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다 티는 났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울어보거나 소리를 지르는 거 사실은 슬프거나 화가 날 때 하는 행동인데 해본 적 많으실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죠. 너무 화가 나니까 웃음이 나와. 저도 많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첫째 딸이 30점짜리 수학시험 점수를 받아오더니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기다 대고 30점에 그렇게 만족스러우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몇 해 전에 9회 말에 구원 투수로 나왔던 어떤 투수가 자기의 실투로 인해서 상대팀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이기던 팀이 완전히 경기를 지는 걸로 끝내고 나오는 그런 처참한 순간에 마운드에서 내려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웃어서 당신은 당신 때문에 경기를 졌는데 웃음이 나오느냐, 팬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선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처참한 순간에 사실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꽤 많거든요. 자, 이렇게 부정적 감정이 들었을 때 오히려 긍정적 표현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 감정이 들었을 때 오히려 부정적 표현을 하는, 그게 왜 이상하지 않은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이 논문에 보시면 어펜딕스, 소위 말하는 부록 혹은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보충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나와요. 바로 많은 언어권에서 귀여운 자극과 공격적인 표현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어입니다. Gemas.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네시아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디마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임마 뭐 이런 거 같다. 그치? 근데 뜻은 뭔가가 너무 귀여워서 폭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쪽 표현에서는 귀여우니까 깨물어주고 싶다, 막 한 대 꼬집고 싶다 이렇게 아주 귀여운 걸 본 뜻인데 다른 나라 언어로 들으면 폭력적일 수도 있네. 자, 그러면 내친 김에 좀 더 몇 나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 Mignon à croquer. 이런 표현이랍니다. 참, 너무 귀여워서 냠냠 먹고 싶대요. 이거는 아나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귀엽다. 그래서 한 입 깨물고 싶다. 체코어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uchalovat. 야, 이거 정말 공포 영화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짜버리고 싶다. 스퀴즈. 네. 유럽에서는요, 짠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한대요. 이탈리아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Da strapazzare. 야, 이놈의 새끼야. 뭐 이런 뜻이네. 진짜 이탈리아는 확실히 뭔가 이게 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짜버리고 싶다. 자, 그렇다면 베트남어. Hiệu quả chỉ muốn cắn cấu một cái. 치고받고 뽀갤 거야? 뭐 이런 뜻인가요? 오,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거리가 먼 유럽으로 가면 짜낸다 표현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좀 더 가까운 베트남에 오니까 확실히 꼬집다가 더 많습니다. 자, 우리는 귀여운 걸 보면 실제로 말이나 행동이 좀 과격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귀여운 걸 보고 깨물어주고 싶다, 짜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모든 나라에서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뇌는 귀여움에 대해서 이렇게 다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가? 압도적으로 귀여움. 여기서 압도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크게 즐겁거나 귀여운 것들이죠.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자, 한번 좀 떠올려 보시죠. 최근 1년 동안 너무너무 귀여웠던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가 있었냐?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랜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제 딸의 2살 때 사진을 봤을 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너무. 물론 그 귀여움은 30초를 가지 못하고 곧이어 들어온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저희 태원이로 인해서 이제 산산조각 나고 나갈 만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그 귀여웠던 여자아이가 갑자기 아빠한테 남자 목소리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춘기 딸을 둔 분들에게 팁. 굉장히 많은 경우에 딸이 자기를 그렇게 귀여워했고 자기를 너무너무 예뻐했던 아버지와의 심리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사춘기 하는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이렇게 예쁘고 귀여워하지 마세요. 이거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때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딸이 아빠에게 사춘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거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용돈 좀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어쨌든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일 귀여웠던 게 저희 딸의 2살 때 사진이었죠. 그래서 이 연구진은 아기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귀여우면 아기 사진이죠. 거의 300명 가까운 30대 전후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8장의 아기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또 연구진은 포토샵을 또 했어요. 포토샵까지 동원해서 귀여움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귀여워질까요? 유아적 특징이 강조되게 눈도 더 크게 하고요. 볼도 더 뻥뻥하게 하고요. 잠시나마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왜 해도 귀여워지지 않았을까요? 어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오히려 약간 어른스럽게 귀엽지 않도록 수정한 버전들도 있죠. 실험 참가자들은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의 이미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얼마나 귀여운가, 귀엽지 않은가. 적혀있는 표현들은 이랬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아이가 귀엽다고 느낀다. 이 사진을 보니 아기를 안고 싶다. 이 사진을 보니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 아기 볼때기를 꼬집어 보고 싶다. 이 사진을 보니 아기를 그냥 물어 뜯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귀여운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 모든 표현들에 더 많은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꼬집고 싶다, 깨물고 싶다 이런 공격적인 표현도 귀엽다라고 할수록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귀여운 건요? 꼬집기 싫어요, 깨물기도 싫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귀엽냐라고 하는 반응에 높은 점수를 줄수록 다소 거칠거나 공격적인 그런 느낌에 대한 점수도 같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즉 이걸 연구자들은 상관이 높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작고 귀여운 것들을 보면요. 그것으로 인한 공격성도 작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작고 귀여운 걸 봐. 아유, 깨물어주고 싶다. 그런데 정말 크게 귀여운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아이돌 그룹. 그 아이돌 그룹 보면서 저희 아내, 저희 두 딸들은 정말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 집을 부셔버린다. 우리 집을 아니 부실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집을 부십니까? 실제로 이런 말을 하시죠. 전봇대를 뽑겠다. 지구를 부시겠다. 작은 귀여움을 만나면 작은 공격성, 큰 귀여움을 만나면 큰 공격성을 보이는 것도 우리 인간으로부터 볼 수 있는 재밌는 행동의 일종의 호환성이죠. 이렇게 정말 귀여운 걸 볼 때 오히려 약간의 폭력성이 올라가는 파괴적인 언행이 생기는 거, 이게 인간인 겁니다. 진화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바로 이 두 개가 동시에 떠야 내가 오히려 더 적절하게 우리 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막 태어나고 얼마 안 된 약한 아이를 보고 있을 때 귀엽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귀여운 것은 그러니까 보호해야죠. 우리 뇌에 귀엽다, 지키자.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공격에 대비하자.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보호해야 될 때 우리는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즉응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귀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 표현하는 것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 귀여움은 바로 궁극적인 감성인 애정의 따뜻함이 합쳐진 겁니다. 찬사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모르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귀엽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귀여워? 멋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여학생이 저를 남자로 안 보는 줄 알고 되게 속상해갖고 그 여학생한테 왜? 오늘 밥 먹자고? 됐어. 이렇게 얘기했던 바보 같아요. 그 여학생이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것을 저는 바보같이 놓쳤던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멋있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죠. 멋있다라고 하는 것과 귀엽다라고 얘기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온도감의 차이예요. 귀엽다라고 하는 건 따뜻한데 매력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그렇게 느낄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느끼는 온도감이 없는 객관적인 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멋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바로 백화점에서 많이 들으십니다. 백화점에 가면 옷을 입었을 때 참 멋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죠. 참 귀여우세요 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 백화점에 계신 분들은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은 빼고 고객에 대한 객관적인 멋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왜 귀여운 걸 보면 옆 사람을 치고 싶고 꼬집고 싶고 발을 동동 구를까요? 참으로 재미있게도 우리 인구는 하나의 커다란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나도 균형을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작은 행성에서 무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평형점을 찾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귀여운 걸 보면서도 약간의 공격성을 만들어내게 하는 균형추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집중이 안 되네. 아빠가 우주에서 제일 좋아. 오빠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아우. 너무 귀엽죠? 사랑스러워.
굉장히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셨을 거예요. 귀여운 이미지들,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논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귀여움과 관련된 논문들은 의외로 많은데요.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Power of Kawaii.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가와이의 힘이래요. 자, 그런데 이 가와이라고 하는 뜻이요. 타전에서 찾아보면 결국은 귀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제에 또 한번 씁니다. Viewing cute images prompts a careful behavior and narrows attentional focus. cute, 귀여운 이미지를 보면요. careful behavior, 조심스러운 행동, 사려 깊은 행동이 더 향상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주의의 초점을 좀 더 좁힌다는 겁니다. 논문 제목만 봐도 저는 일본 연구자들의 특징이 딱 보여요. 그 일본 연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기본적인 것들을 조합하면 얼마든지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딱 떼어서 일본 말을 하나 용어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또 일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떤 특징이죠. 이거의 거의 결정판이 일본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이 했던 우마미. 우리 인간의 5대 맛, 혀에서 느끼는 맛에 또 다른 맛이 있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감칠맛이에요. 그런데 이게 굳이 또 자기네들의 맛이라고 우마미라고 그렇게 또 국제 우마미 학회, 우마미 컨퍼런스 막 이러면서 그것이 인간의 또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가와이는요, 굉장히 귀엽다라가 아니라 일본의 문화를 얘기하는, 그래서 가와이 컬처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가와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쓰면서까지도 귀여운 것에 대한 효과를 봤는데요.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을 이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작은 게임 미션 하나를 수행하게 되죠. 핀셋을 사용해서 게임 보드에 그려져 있는 환자의 몸에서 작은 부품을 집어 올리는 미션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조심스럽게 다른 거 안 건드리고 뽑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뇌가 운동과 얼마나 잘 협응하는가, 이런 걸 모터 컨트롤이라고 하죠. 운동에 관련된 것을 잘 통제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진을 봤을까요, 사람들은? 귀여운 아기 동물 사진,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은 어른 동물. 참 재밌죠? 아기 동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들어본 말인데요. 어른 동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이 기본적으로 거칠고 공격적인데 이걸 아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결부시켜서 많이 캐릭터를 만들어 놨으니 아기 동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써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른 동물은 뭡니까? 그냥 같은 표현 반복이 좋아하죠. 원래 동물은 다 어른 아닌가요? 다 커가지고 그냥.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귀엽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죠. 그래서 저는 송혜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90세가 넘으셨는데 귀엽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지? 자, 왜 가능할까요? 웃기 때문이에요. 정말 활짝 웃으실 줄 알기 때문에. 몇 해 전에 송혜 선생님을 저희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선물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게 웃는 표정으로 저희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선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잘 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야 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웃어야 좋은 일 생긴다. 다들 아실 거예요. 돈은 모아두면 나중에 큰돈 되지만 웃는 건 절대 절약하면 안 되죠. 다 사라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기인 동물, 즉 귀여운 동물과 다 큰 동물, 귀엽지 않은 동물의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걸 보기 전에도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만큼을 측정한 거죠. 그래프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죠. 귀여운 동물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보기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향상돼 있죠. 즉 상승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덜트 애니멀, 그냥 귀엽지 않은 동물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프리와 포스트,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죠.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집중력이 더 강해졌다. 집중을 잘해서 내 손과 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강해졌다는 건 크게 보지 않고 봐야 될 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정말 보고 있는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재밌는 건 시합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타디움에서 재밌고 귀여운 캐릭터들이 계속 앞에서 돌아다니죠. 그런데 선수들은 그걸 보면서 의외로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집중력 자체에 또 집중을 해보죠. 연구자들은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엉뚱해 보이지만 나름 이유가 있는 세 번째 그룹이 추가되죠. 자, 첫 번째는 아기 동물 본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어른 동물. 자, 세 번째는 뭐냐?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본 그룹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엽다와 좋은 것 차이를 구분해 보려고 연구자들이 이런 세 번째 그룹을 추가한 거죠. 이번엔 시각적인 자극을 준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팔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몇 개가 있을까요? 2개죠. 집중력이 필요하죠. 이번엔 0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저도 보고 있는데 2개? 3개, 3개. 야, 난 이걸 여러 번 해봤는데도 맨날 헷갈리네. 3개 맞죠? 이거 의외로 어려워요, 이렇게. 의외로 약오릅니다. 이런 걸 3분 동안 하는 거예요. 20분 하면 실험실 부서집니다. 이건 귀여워서 부시는 게 아니라 진짜 부실 수도 있어요. 자,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귀여운 이미지를 본 다음에는요, 시각적 이미지를 잘 좁혀서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거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음식이라든가 좋아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는 이런 효과가 안 일어났으니까요. 두 번째 미션도 있습니다. 이번엔 아예 정말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거시적으로 보느냐, 집중력 발휘해서 볼 것만 딱 보느냐, 이걸 보는 거죠. 지금 보시는 시각 장면. 크게 보면 H죠. 작게 보면 F가 여러 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네이번 태스크라고 합니다. 크게 보는 사람은 H라는 대답을 잘할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F가 먼저 보일 겁니다. 재밌게도 이 네이번 태스크를 시켜봤더니 귀여운 걸 본 사람들은 귀엽지 않은 혹은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본 사람들에 비해서 큰 H가 아닌 작은 F를 집어내는 과제를 훨씬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논문의 제목, Narrow Attentional Focus. 그러니까 주의적 초점을 좁히는 것을 훨씬 더 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잘하게 만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에 큰 그림 한번 그려보자. 혹은 야, 이번에 조금 넓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귀여움의 효과를 우리가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귀여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히 깨물고 싶다, 부수고 싶다라고 하는 귀여운 공격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귀엽다라고 하는 게 작게 보고 좁게 보게 만들어서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고 구체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외우는 공부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한 추론인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백록담이 그려져 있거나 백두산 천지가 그려져 있는 그림보다는 귀여운 캐릭터를 옆에 놓거나 귀여운 사진을 옆에 걸어 놓으십시오. 저도 그래서 연구실에 2살 때의 제 2딸의 사진 있고요. 그러면서 잠시나마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잊고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런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일, 집중력을 요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이런 작고 귀여운 캐릭터를 방에 놓으면서 정밀한 작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혹은 반대로 내 부서의 팀원들이 거시적인 생각을 못 한다고요? 새로운 연결을 못 만들어낸다고요? 그렇다면 너무 귀여운 캐릭터들로만 회의실이 채워져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의미하는 건 우리 인간이 주위의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또 하나의 결론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